안녕하세요. 천둥필 교수의 세계 속 지역 기업 들려주기 시간입니다. 저희는 AI 리포터 로컬과 리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그 퀵서비스 레스토랑이죠. 칙필레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아, 칙필레요? 네네. 그냥 치킨 샌드위치 맛집으로만 아는 분들도 많을 텐데 여기가 의외로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을 굉장히 잘 쓴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단순히 기술 도입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네. 칙필레는 그 핵심 가치, 환대라고 하잖아요. 이 가치를 지키면서 기술을 쓰려는 노력이 아주 뚜렷해요. 아, 효율성만이 아니라 그 가치와의 균형, 그게 흥미롭네요. 네. 2017년부터 이미 데이터 중심 문화를 만들고 있었고요. 내부적으로 혁신 역량도 키우고 그 경영진의 비전이 확실했던 거죠. 기술로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들겠다. 이런. 그렇군요. 그럼 구체적인 사례를 좀 볼까요? 가장 눈에 띄는 것 중 하나가 드라이브스루 개선이라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드라이브스루. 여기 드론까지 띄워서 분석한다면서요? 네. 그 필름 스터디 유닛이라는 전담팀이 있어요. 아, 팀까지요? 네. 이 팀이 드론 띄워서 찍은 영상이랑 매장 내부 영상 같은 걸 다 분석해요. 그래서 어디가 문제인지, 동선이 비효율적인 데는 없는지 찾아내는 거죠. 와, 정말 철저한데요? 실제로 그 록포드라는 지점에서는요, 이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직원 배치를 좀 바꾸고 서비스 동선을 개선했더니 드라이브스루 매출이 무려 50%나 늘었다고 합니다. 50%요? 대단하네요. 네. 근데 재밌는 건 평균 대기 시간 자체는 오히려 좀 길어질 수도 있대요. 그건 왜 그러죠? 대신 시간당 처리하는 차량 수가 훨씬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빨리빨리 내보내는 속도 경쟁이 아니라 좀 더 많은 고객에게 정확하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품질 중심 전략인 거죠. 아,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좀 길어져도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받게 된다. 이런 거군요. 기술 활용 방향이 좀 다르네요. 네, 그렇죠. 식품 안전 쪽에도 AI를 쓴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좀 놀랍거든요. 소셜미디어에서 식중독 징후를 찾아낸다고요? 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브랜드 신뢰 도락 직결되니까요. 그 자연어 처리, NLP 기술 했잖아요. 네네. 그걸 활용해서 예를 들면 AWS 컴프렌드 같은 걸로 소셜미디어에서 배탈이라든지 식중독 같은 키워드가 들어간 글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찾아내요. 한 10분마다요. 와, 10분마다요? 네. 그래서 문제가 될 만한 조짐이 보이면 아주 초기에 파악해서 미리 대응하는 거죠. 선제적으로. 이야, 정말 빠르네요. 그럼 주방 안에서는요? 주방에서는 그 아하 시스템이라고 3D 카메라랑 IoT 센서를 써요. 아하 시스템. 네. 그걸로 이제 조리된 음식이 얼마나 신선한지 계속 체크하고 이거 폐기해야 할 시점이다 싶으면 알려주고요. 음식물 쓰레기도 줄이고 품질 관리도 하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까지 기술로 다 관리하는 셈이죠. 기술로 그냥 위험 관리뿐만 아니라 품질 유지까지 하는 거군요. 로봇은 어떻습니까? 레모네이드 공장은 완전 자동화 수준이라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레모네이드 공장은 거의 완전 자동화라고 보시면 돼요. 로봇팔이랑 무인 지게차 같은 것들이 레몬 짜는 것부터 포장까지 쫙 다 하거든요. 이걸로 전국 매장에서 손으로 하던 문 시간을 하루에 최대 1만 시간까지 줄였어요. 1시간이요? 엄청나네요. 그리고 레몬 활용률도 예전에는 한 40%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100% 가까이 쓰고요. 여기서 나오는 레몬 오일은 또 바른 데 팔아서 부가 수익도 내고 그래요. 야, 알뜰하게 다 쓰네요. 그럼 배달 로봇이나 서빙 로봇 같은 것도 쓰나요? 자율주행 배달 로봇은 파일럿 테스트는 했는데 지금은 평가 중인 걸로 알고요. 매장 내 로봇은 아직 본격 도입보다는 테스트 단계에 가까워요.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로봇이 직원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좀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도와주는 보조원 역할로 테스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역시 사람 중심 기조는 유지하는군요. 네, 기술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서비스를 돕는 역할이어야 한다는 거죠. 효율성이랑 부가가치도 챙기면서 사람 중심 접근도 놓치지 않는다. 이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그럼 고객 데이터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그 칙필레 원앱이 핵심이겠죠? 당연하죠. 2016년에 나온 칙플레 원 앱이랑 로열티 프로그램, 이게 고객 데이터를 모으는 아주 중요한 통로거든요. 네. 이걸로 모은 방대한 데이터를 아마존 레드시프트나 알터릭스 같은 툴로 분석해서요. 고객 한 명 한 명한테 맞춤형 보상도 주고 또 충성도 높은 고객들은 A리스트라고 VIP 프로그램으로 관리하고요. 아, VIP 프로그램도 있군요. 네. 그리고 또 데이터 분석으로 고객들이 보통 어떤 메뉴를 같이 시키는지
뭐 어느 시간대에 어떤 방식으로 픽업을 많이 하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메뉴 구성이나 서비스 방식 개선에도 활용하고요. 결국 이것도 다 더 나은 고객 경험을 위한 거죠. 그렇군요. 다른 경쟁사들, 맥도날드나 웬디스 같은 곳들도 기술 도입에 엄청 적극적이잖아요. 칙필레만의 차별점은 뭐라고 봐야 할까요? 그게 좀 결이 다른데요.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키오스크를 막 늘린다거나 아니면 아예 AI 기술 기업을 인수해버리는 식으로 고객 대면 자동화에 굉장히 공격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웬디스는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이랑 손잡고 AI 음성 주문 같은 새로운 기술을 빨리 도입하려는 모습이고요. 네. 근데 칙필레는 기술 자체를 막 내세우기보다는 그 기술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원래 강점, 그러니까 품질이랑 서비스 그리고 직원 경험, 이걸 더 강화하는 데 집중하는 것 같아요. 기존 강점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네. 예를 들어 직원을 로봇으로 대체, 이게 아니라 태블릿으로 주문받게 해서 역량을 더 키워준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한 식품 안전이나 공급망 관리처럼 고객 눈에 잘 안 보이는 부분까지 혁신해서 브랜드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술을 쓰는 거죠. 이게 좀 두드러진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정리를 해보면 칙필레에게 기술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핵심 가치인 품질, 환대, 신뢰, 이걸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드는 어떤 수단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핵심은 그냥 어떤 기술 썼냐 이게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떻게 우리 브랜드 철학이랑 운영 방식에 잘 녹여내고 또 그 인간적인 접점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느냐 하는 점인 것 같아요. 이건 비단 칙필레뿐만 아니라 기술을 활용하려는 다른 많은 기업이나 조직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앞으로 QSR 업계에서 AI나 로봇 기술 활용은 점점 더 보편화될 텐데요. 그때가 되면 과연 기술 자체가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칙필레처럼 그 기술과 브랜드가 가진 인간적인 가치를 얼마나 잘 융합하느냐, 이게 미래의 진짜 경쟁력이 될까요? 참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로컬과 리전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사례도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구글의 제미나이 2.5, 노트북 LM, 그리고 헤드라이너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